2016년 3월, 그죠? 네. 알파고 전에 이런 얘기하면 머신러닝이 뭐야?부터 해가지고, 그죠? 네. 믿을 수 있어?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굉장히 많았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라는 질문도 많았고요. 정말 가능한가라는 네. 질문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대표님은 이세돌 대국을 하기 전에 기도하셨을 것 같아. 제발 알파고가 5대0으로 이겨라라고. 그렇죠? 막 이세돌이 5대0으로 이겼으면 사실 마음이 반반이었죠. 아, 네. 사실 뭐 이제 머신러닝에 어떤 그 안 좋은 지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개인적으로는 알파고가 지기를 바랬습니다. 아, 네. 인간적이시네. 네, 안녕하십니까. IT 프리뷰 세션 2입니다. 머신러닝 기반의 사이버 시큐리티, 벡트라에 대해서 벡터 네트워크스의 최용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자, 일단은 이 벡트라에서는 언제 이 머신러닝 기반의 걸 만든 겁니까? 이 회사가? 정확히 2012년도에 회사가 12년도? 설립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이걸 알리신 지는 한 2년 되셨나요? 예, 만 2년 됐고요. 네. 이제 실제로 2015년도 중반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처음에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예. 작년도에 알파고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제가 아마 그 한국의 머신러닝을 소개한 최초의, 특히 보안 분야에 최초에 소개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그 당시에 정말 2016년 3월, 그죠? 네. 알파고 전에 이런 얘기하면 머신러닝이 뭐야?부터 해가지고, 그죠? 네. 믿을 수 있어?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굉장히 많았죠. 아마 시대의 흐름일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라는 질문도 많았고요. 정말 네. 가능한가라는 네. 질문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대표님은 이세돌 대국을 하기 전에 기도하셨을 것 같아. 제발 알파고가 5대0으로 이겨라라고. 그렇죠? 막 이세돌이 5대0으로 이겼으면 사실은 그죠? 마음이 반반이었죠. 아, 네. 사실 뭐 이제 머신러닝에 어떤 그 안 좋은 지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뭐 우리가 많이 보는 영화에서 나타난 것들 때문에 네네. 오히려 좀 부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네. 반반이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알파고가 지기를 바랬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인간적이시네. 자, 지금 여기 해외는 여러 고객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죠? 예. 국내에 이제 고객들이 있긴 있는 겁니까? 거기 안 와 있는 예, 거는. 제가 뭐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그 고객사들이 특히 보안 제품 같은 네. 경우에는 그 레퍼런스 공개를 꺼려 하십니다. 네. 공격자들이 고객이 사용하는 어떤 제품들을 타겟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대표적인 어떤 이런 보안 관련된 기관에서 이걸 쓰고 있는 겁니까? 예,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밝힐 수 없는 곳하고요. 네네. 또 그 제조업체에서 네네.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요새 뭐 환경이 이제 좋아진 건데 그래도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좀 만나보시면 이런 분야, 이런 업종 아니면 이런 분야에서 이런 머신러닝 기반의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환영을 한다면 어떤 쪽일까요? 그런 쪽이 있다면.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 네. 레퍼런스가 아마 그 20%가 가장 높은 그 네네. 대학교 교육기관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기관에 많이 적용된 이유가 그 아무래도 그 기업화가 다르게 대학들은 굉장히 네. 오픈되어 있는 환경에 네. 적용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 횟수 내지는 감염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벡터들이 많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대학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안 제품에서 굉장히 많은 알람들이 뜰 네.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네네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리소스가 투입이 됐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고객 정보를 보호가 필요한 곳이나 네네. 민감한 정보를 또 갖고 있는 곳 또한 네네. 또 그 어떤 경계선이 모호한 기관들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수요가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새 뭐 여러 가지 뭐 여기도 굉장히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매번 벌어지고 있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게 벡트라 머신러닝 기반 사이버 시큐리티가 기존의 이런 보안 제품들이나 솔루션들이 뭐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분야를 특히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앞장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뭐 가장 요즘 다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베이나 아니면 야후의 해킹 사건처럼 사실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장비들을 이미 설치를 하고 있었죠. 네네. 그러면서 보통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하게 되면 보안 제품을 도입하면 또 인원이 추가돼야 되는 게 아니라는 네네. 이런 그 ROI 리소스 이런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사실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 가지고는 이제 어느 정도 탐지고 차단은 가능하지만 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네네네. 그런 인지를 하게 됐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또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100% 막는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네, 불가능하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탐지가 문제인데. 그렇죠. 네, 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네. 쪽에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이미 겪어왔던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그 국내 사건들, 해킹 네. 사고들을 돌아보게 되면 그 공통적인 그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네트워크를 침투를 하게 됐고 네. 또 침투한 이후에는 오랜 동안 몰래 스텔스 기능을 사용을 해서 그렇죠. 거점을 확보하고 내부에서 뭔가를 뭐 네네. 찾는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유출하는 이런 네네. 행위를 반드시 했던 것들을 우리가 탐지하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동안 여기도 물론 이제 그동안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탐지한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리소스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머신러닝으로 이 지금까지 우리가 미진했던 부분을 머신러닝이 그거를 이제 보완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머신러닝 이런 어떤 데이터 분석하는 데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니까요. 네, 인간이 보지 못한 그러니까 그렇죠.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그렇죠. 그 논리적으로 연산할 수 없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기계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에 네.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머신은 볼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우리는 네. 볼 수 없지만 맞습니다. 네,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이제 방어 단계나 분석 조치 단계에도 기존에 이제 우리 많은 유명 회사들이 하고 있죠, 현재. 예, 각 네. 분야의 전문 솔루션들이 아주 역할을 잘 하고 있으나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허름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공격 단계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세 가지 단계에서 1단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런 단위 솔루션들이 잘 막아내고 있으나 사실은 이제 이런 단위 솔루션들이 그 생태적으로 태생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죠. 뭐 과탐이나 그렇죠. 오탐이나 또 그 너무 많은 알람을 띄우기 때문에 실제로 네. 담당자가 처리할 수 없는 이런 이제 네. 상황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공격자가 침투한 이후에 오랜 동안 뭔가를 찾고 거점을 확보하는 2단계, 3단계를 집중해야 되는 시간들은 또 놓치게 되고 네. 또 그 문제점들을 또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 저 오탐, 과탐, 사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보안 운영자라면 누구든지 공감이 갈 거예요. 네, 그죠? 크게 보면 네. 센서티비티나 아니면 네. 피델리티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범인들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이런 것들이 ROI나 또 TCO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관점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보안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런 이제 머신러닝이 이렇게 적용되는 분야가 보면 이제 의료 분야도 보면 진단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기존에 인간이 했던 어떤 분석하고 했던 것들을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런 쪽이 머신러닝이 많이 접목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네, 분야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머신러닝은 분명히 저희 인간보다 네. 또 연산 능력 또한 습득력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머신러닝을 각 분야에 활용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최종 결정은 네. 뭐 사이버 시큐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결정 이게 공격이냐 아니냐 아니면 이게 우리가 의료 분야에서 보게 되면 이게 암이냐 아니냐라는 네네. 부분은 최종 인간이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머신러닝을 잘 활용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네네.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사이버 시큐리티도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보안팀장이나 보안실장님의 어떤 동반자적인 그죠? 그렇죠. 도와주는 네, 새로운 동료인 거죠. 맞습니다. 새로운 능력을 갖고 예. 있는 동료가 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머신러닝도 요새 보면 이제 뭐 머신러닝 기반의 보안 뭐 이런 것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떤 벡트라만의 머신러닝 어프로치에서 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학습한다, 네. 뭐 기계 학습한다 이런 얘기를 네네. 하시죠. 네네. 그래서 비지도 학습이라는 그렇죠. 어떤 용어들 많이 사용을 하죠. 딥러닝 이런 거죠. 예, 그 중에 네네. 하나죠. 네네, 예, 그렇죠. AI의 뭐 여러 가지 방법 그렇죠. 중에 머신러닝이 네네. 있는데 그렇죠. 비지도 학습은 통상 이제 로컬 학습이라고 하죠. 이제 이 비지도 학습의 일반적인 뭐 러닝 방식이고요. 네. 벡트라는 이제 비지도 학습 외에 네. 이 지도 학습, 그러니까 네, 다른 말로 하면 뭐 벤더 학습, 뭐 글로벌 학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악성과 정상으로 판명된 데이터 셋을 알고리즘에 러닝을 시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벤더에는 제조사에는 이런 정보를 게더링을 하고 분석하고 네네. 또 그런 역할을 하는 팀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요. 네네. 이제 그런 정보가 받아 모아지고 러닝이 되면 한 번 더 벤더는 실제로 환경에 그 러닝 그 알고리즘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잘 움직이는지를 검증하고 튜닝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네네. 그게 끝나면 그 알고리즘을 실제로 이제 고객사에 배포를 하는데 저희 벡트라는 다른 제품과 다르게 네. 이 비지도 학습하고 네. 이 지도 학습을 두 개 다 적용한 하이브리드 머신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우측에 글로벌 러닝이라고 네. 이건 이제 본사에서 벡트라 예. 본사에서 지도 학습을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로컬 러닝이라는 거는 실제 고객 사이트인 거죠? 맞습니다. 네. 이 트래픽이라는 게 지도학습은 정상인과 비정상을 정확히 아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러닝시키는데 네. 이 기업들의 어떤 그 데이터 형태나 트랜잭션 형태나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서 트래픽은 다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특정할 수 없는 뭔가 다른 걸 잡아내기 위해서는 로컬에서 러닝해야만 그렇죠. 뭔가를 잡아낼 수 있다는 그냥 거죠. 어떤 그 내부자의 행위라든지 그죠? 그런 맞습니다. 것들은 그 기업만의 유니크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이런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가 되는 거네요.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이것을 실제로 적용할 때 요새 보면 뭐 킬체인이란 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예. 그럼 요게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 이렇게 학습화된 이 머신러닝 요것이 각 킬체인별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네. 이제 그 단편적으로 이벤트를 탐지하고 거기에 관련된 그 추가적인 리소스를 투입해서 하는 것들은 이제 기존의 방식들인데요. 네네. 킬체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격 단계를 바라보고 그렇죠. 어딘가에 이렇게 체인을 네네. 끊게 되면 전체 체인이 끊어지기 때문에 공격이 성장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네네. 것이고요. 이제 저희 벡트라는 이 공격자가 반드시 네. 해커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각 단위를 네. 킬체인 5개로 구분을 해놓고 네. 그 킬체인별로 그 공격자가 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디텍션하는 알고리즘을 네네. 추가해 놓고 그 킬체인별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자동 상관부적으로 합니다. 네.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내 CNC 그다음에 내부 탐색하고 내부 이제 확장하고 유출하는 것까지 네, 요 5개 맞습니다. 단계별로 아까 이제 지도 학습과 비도 학습을 다 한 거를 다 네. 여기다 적용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자,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자, 오늘 듣고서 괜찮네 하고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떤 기존 기업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얼마의 기간이 걸려야 되는 겁니까? 궁금해요. 네.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럼 예. 이거 하기 전에 그럼 지도 학습, 비주얼 학습 얼마나 시켜야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그 지도학습은 장점은 음. 벤더에서 러닝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고객사에서 러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네. 실시간 트래픽을 바로 분석을 해서 공격이 네. 있으면 바로 잡아냅니다. 그 네네네. 얘기는 러닝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고객사나 아니면 저희 일반 회원사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을 추가하고 배우기는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네네네. 때문에 이게 그 지도학습의 단점이 될 수 있으나 저희 벡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용 그 팀이 별도로 있어서 이거를 네. 벤더에서 만들어서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고객이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알고리즘이 저희가 하이브리드 방식이기 때문에 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이 동시에 돌아가는데 일부 알고리즘은 수시간 또는 네. 수일 또는 수주 내지의 그 러닝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 벡트라가 탐지하는 방법은 이 다름을 잡아내는 비지도 학습과 네. 악성을 잡아내는 이 지도 학습이 동시에 스코링을 하고 그 탐지를 하기 때문에 러닝 기간이 굉장히 짧고 또 네. 러닝 기간이 없어도 바로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네. 길지 않습니다. 아, 예, 보통, 불과 하루 만에도 잡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네. 또 일주일 만에 잡아내는 공격도 있고요. 매번 공격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벡트라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네. 기업이 구매해서 설치를 하면 얘 스스로 계속 이렇게 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머신러닝 기본적으로 네네. 러닝하고 자체적으로 튜닝하는 기능들이 갖고 있고 네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그 공격자는 자꾸 변합니다. 네. 진화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벡트라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 벡트라는 그 탐지 민감도를 다이내믹하게 조정하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격자가 어떤 이벤트를 미수하게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그 이벤트 공격자가 다음으로 진행해야 될 공격 프로세스가 킬체인이 있을 겁니다. 그 킬체인에 관련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민감도가 확 늘어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탐지할 수 있는 범위를 확 넓힌다는 얘기고요. 네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탐지하는 어떤 히트 레이트가 굉장히 높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평소에 이걸 높여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과탐이 발생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처럼 어떤 그 짜진 틀에 미리 프리 디파인 된 게 아니라 네.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얘도 같이 변하는 거죠. 네,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스태프는 좀 자료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전체 네트워크가 나왔는데 네. 이 장표는 지금 뭘 지금 말씀하시려고 좀. 아,
사실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격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죠. 네네. 그 아까 제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공격자는 침투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이런 공격자의 침투 내지는 침투 이후에 발생하는 공격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통 이 백본이나 인터넷 경계점에 보통 장비들을 설치를 하게 되죠. 네네. 근데 한 번 침투한 공격자는 여러 가지 공격들, 이를테면 데이터베이스를 뭐 찾는다든가 네네. 아니면 주요 관리자의 PC를 찾는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특정 폴더를 공유 폴더를 점유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공격 기법들을 백본까지 기존의 보안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 백본까지 가지 않게 공격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밑단까지 센서를 설치하지 않으면 아. 들어와서 진행하는 공격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 백드라 같은 경우에는 미들 스위치나 가급적인 액세스 스위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미들 스위치나 또 데이터 센터에 있는 구간 설치를 해서 네네. 전체를 자동 상관 분석하는 컨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보안 장비들 경계면에 있잖아요. 경계면 맞습니다. 보안, 경계 보안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부. 네. 내부를 이제 하는 거네요. 예. 이게 경계선이 지금은 허물어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때문에 내부를 또 같이 봐야 되는 문제점이 있죠. 특히 이제 이제는 이제 보안을 어떤 그 침투 방지가 아니라 네. 이미 침투를 100% 방지할 수 없으니까 네. 그건 팩트니까 맞습니다. 내부에 이제 흐르는 것들을 잡아내려면 이런 꼭 해야 되겠죠. 네. 자, 지금 이 도입사를 다 보니까 다 이제 MS건, 잭슨 헬스 시스템이건 기존에 이제 보안 인프라가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럼요. 네. 저희 기존에 저희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네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저희 제품을 가지고 전체 망을 자동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기존 보안 장비들하고 경쟁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안 장비 그대로 있고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분석을 다 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그 보안 장비에다 자료를 던져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사실은 이제 보안 시스템이라는 게 모든 한 장비가 한 솔루션이 전체 커버리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네네. 각자의 장점들을 활성화시키고 이거를 에코시스템에 묶어서 네. 이 자동 상관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애더프티브 시큐리티 형태를 구축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연결성들을 네네. 보장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저희 벡터라도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인가 보죠? 네, 이게 게시보드입니다. 네네. 예. 이게 이제 제일 좌측 하단에 이제 0점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스코어가 0점부터 그리고 네. 이제 우측 하단으로 올라갈수록 조치 순위가 당장 필요한 호스트들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 4분명이 제일 이제 크리티컬한 거죠. 얘가 통상은 여기에 올라가 있는 호스트들은 그 킬 체인에서 한 2단계 이상 진행된 공격들이 2, 4분명에 나타납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뭐 어떤 사례? 네, 요거는 실제로 저희가 그 POC를 해서 탐지한 사례인데요. 네. 그 이제 좌측 하단에 보게 되면 노란색 박스가 있고 네. 또 중간에 이 초록색 박스가 네네. 있고 또 그 위에 이제 피어투피어라는 노란색 박스가 네네. 있죠. 이게 네네. 보면 그 세 가지 알고리즘에 순차적으로 탐지된 사례인데 각 그 CNC 단계인 그 원격 접속 툴에 탐지된 사례를 보게 되면 네. 각각의 그 스코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트레트 스코어와 서튼티 스코어가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세 가지 탐지된 스코어가 별도로 있고 이걸 자동 상관 분석을 해서 전체 스코어 실제로 정말 킬 체인의 단계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공격이 진행됐는지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스코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하단에 이제 개별 스코어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스레트하고 서튼티하고 이게 예. 여기 맨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이 전체 스코어입니까? 예, 실제로 이 호스트가 오랜 동안 또 세 가지 그 알고리즘에 탐지하는 것들을 킬 체인에 적용시켜 본 이후에 만들어진 스코어입니다. 이게 국내 사례입니까? 해외 사례입니까? 이거? 예, 국내 사례입니다. 국내? 예. 네. 그럼 이런 것을 그 실제로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 보고서 이거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면 이것을 거기다 딱 설치를 하고 네. 그럼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알고리즘이 하이브리드 방식이기 때문에 그 탐지되는 어떤 이 디텍트되는 형태가 네. 그 바로 직접 뭐 10분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장비를 설치를 하고 네. 또 설치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제대로 된 트래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트래픽을 그렇죠. 제대로 그렇죠.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가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건 이제 내부 데이터 유출을 네. 잡아낸 건가 보죠? 네, 그 하단에 두 번째 보게 되면 보라색. 저희는 이제 네네. 킬체인을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색깔별로 구분을 했는데 음. 이게 색깔이 두 개 나타났기 때문에 두 단계에 걸려 있구나라는 것이고 네. 보라색은 데이터가 내보내는 내부적으로 네네. 내보내는 걸 디텍션을 한 건데 사실은 이게 하나로는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저희는 그 밑에 CNC하고 그 위에 CNC 행위가 그
전후에, 그러니까 데이터 유출이라 보여지는 이벤트 전후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공격 확률이 높다라고 네네. 이제 스코어링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계를 유추한 거네요. 맞습니다. 요새 랜섬웨어 요새 굉장히 많이 기술을 부리고 있죠. 네. 랜섬웨어들은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와 네네. 있습니다만은 뭐 경계선의 보안과 마찬가지로 그 침투하는 것 자체를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 벡트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랜섬웨어가 내부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행위를 가지고 랜섬웨어 같은 유사한 행위를 하는지 이를테면 랜섬웨어가 내부에 들어온 다음에 그에게는 이미 호스트가 점유가 된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그 공유 폴더를 뒤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유 폴더 뒤진 어떤 액티비티가 발생할 것이고, 그게 이제 프로토콜로 보게 되면 SME 프로토콜에 보이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런 프로토콜 분석을 하고 이제 저희가 그 탐지를 하는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행위 기반으로 랜섬웨어도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지까지 하시는 거지 차단까지 하시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그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저희가 잘하는 부분 저희가 사용을 하고 또 에코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타 시스템과 연동해서 이제 차단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움직이는 것이죠. 이게 서드 파티 연동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그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객사에 흐르는 내부 네트워크하고 데이터 센터에 흐르는 네트워크 전체를 자동 분석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 기존의 고객들이 사용하시는 뭐 SIEM이나 아니면 ESM이나 네네. 아니면 기타 관제 솔루션들한테 이벤트를 주는 형태가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제 그리고 만약에 고객사들이 뭐 차단 솔루션들 뭐 카본 블랙이라든가 주니퍼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제품 쓰고 계시면 네. 다이렉트로도 그 연동을 시켜서 그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답변 좋은 질문 하시면 한 분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설문조사 하니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님, 대시보드의 커스터마이징이 혹시 가능한지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벡트라의 대시보드는 목적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 직관적이고 빠르게 하겠다라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저희 화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API를 통해서 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별도의 API 그 화면을 고객사들이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네, 네. 그런 형태로 움직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우일님, 저 회사는 토탈 인테리어 쇼핑몰 운영 중인데 과거에 TOC를 했던 와플을 몇 달 써봤을 때를 떠올려 보면 여러 형태의 공격이나 오탐으로 보이는 것도 많았습니다. 벡터를 적용하게 되면 머신러닝에 의해 이동과 클릭이 빈번한 일반적인 쇼퍼인지 디도스성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와 고객 정보를 탈취하려는 움직임이나 결제 시 부정한 방법을 시도하는 움직임 등을 캐치할 수 있는지요. 네. 또 현재 DLP나 와프 등 보안 장비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벡트라 도입만으로 어느 정도 보안 관련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요. 네, 두 가지 질문이신데요. 네네네. 또 하나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경계선의 보안이냐라는 네네. 관점이신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경계선의 보안, 와프가 대표적인 경계선의 네, 보안 그렇죠. 제품이 하나죠. 그래서 네네. 쇼핑몰이기 때문에 그 웹사이트 해킹 내지 뭐 멀레를 심는다든가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공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경계선의 제품을 뚫고 들어와서 내부에서 움직이는 그 잠복해 있는 공격들을 탐지하는 데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좀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은 이제 그 보안 전문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또 그 보안 정보 구입할 때마다 그런 인력들을 보유하는 건 사실 기업의 부담입니다. 네네. 저희 벡트라는 그 기존의 보안 제품들이 있으면서 그걸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기존의 보안 제품, 고가의 보안 제품들, 뭐 샌드박스라든가 네네. 아니면 넥스트젠 파이어월 같은 게 없을 경우에 네. 도입을 해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왜냐하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정확한 알람들을 띄워주기 때문에 네네네. 적은 인력으로 또한 보안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운영하기 비교적 편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네. 두 번째 질문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홍성우님, 탐지 개선을 위해서 특정 밴드와 연구 결과가 있는지요? 혹시 어떤 보안 제품과 궁합이 잘 맞는지 그런 것도 있는지요? 탐지 개선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각 밴드별로 탐지하는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IOC 인디케이터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사실 있긴 하죠. 근데 네.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정탐이나 어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저희 자체 그 데이터 사이언스 팀하고 네. 리서치 팀이 이런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 보안 제품과 궁합이 잘 맞는다는 얘기는 이제 저희가 컴플리멘터리 제품, 그러니까 보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기존의 보안 제품들하고 어떤 제품들하고 이렇게 호환하거나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김기영님, 네트워크 보안 장비는 성능이 중요한데
학습과 탐지를 같이 한다면 학습 데이터가 많아지면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그 비지도 학습을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저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트래픽에 좀 제한적이고요. 네네. 또 탐지하는 호스트들에 대한 제한적이고요. 근데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용량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또 하이브리드 머신을 사용하고 있기 네. 때문에 타사보다 훨씬 스케일아웃 할 수 있는 넓게 커버리지 할 수 있는 형태의 보안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기능에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타사에 네. 비해서. 알겠습니다. 이석주님, 기존 관제 DLP 환경에서 벡트라로 이전할 경우 새로 설치를 해야 하나요? 기존 정보를 갖고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지요? 네. 그 기존에 제가 우리 PD님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네네. 저희가 한국에 소개한 지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그 벡트라가 이런 머신러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 그 어떤 데이터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네네. 실제로 저희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데이터에서 악성인지 아니면 뭔가 좀 의미 있는 데이터인지를 끄집어내서 거기에서 이제 보안적으로 접목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로그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활용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제 답을 드리면 저희 장비는 실제로 설치함으로써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네네.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케빈님, 네트워크상 악성이 탐지 후에 차단 등의 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희는 각 그 제품의 장단점은 있죠. 저희는 이제 IDS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탐지의 주로 목적을 그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아까 서드파티 제품들과 연동해서 네네. 직접 차단할 수도 있고 또 심으로 던진 다음에 상관 분석을 하고 또 차단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추가로 설명드리면 APT는 굉장히 정교하기도 하고 바로 탐지 그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네. 일반적으로는 정말 APT를 탐지한 장비들은 차단을 바로 걸리는 형태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엔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한상철님, 딥러닝 기능과 심을 활용한 기존 패턴 행위 분석 시스템과 가상환경 기반 분석의 차이는 무언가요? 네, 그 심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보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국이나 외국에 도입된 사례를 보게 되면 심은 보통 그 어떤 보안 장비의 이벤트들의 어떤 콜레이션 또 네. 하나는 서버에 발생하는 데이터의 콜레이션 형태가 주로 이제 그 어떤 활용을 하고 있는 형태일 것이고요. 또 딥러닝을 일부를 활용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 네트워크 전체의 트래픽을 가지고 움직이는 형태의 심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은 로그 기반일 것이고요. 네. 저희 벡트라 같은 이런 그 네트워크 기반의 머신러닝은 네트워크 트래픽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소스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그 서로 그 연동해서 그 사용하는 게 더 보완이 효과적인 되는 거죠? 예, 보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네네. 될 것 같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네. 자, 장지현님, 설치 구조가 궁금합니다. 타사 제품들은 백본 스위치에서 미러링이나 태핑을 하는데 벡트라는 네트워크 정보를 어떻게 받아오는지요? 연동식 보안은 없는지요? 네, 저희도 그 네트워크 태핑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라인 구조가 아닌 아웃 오브 밴드 방식이기 때문에 탭에서 받아서 분석을 하는 구조고요. 밑단에서 이제 내부 스위치 데이터도 탭 형태로 이제 분석을 하는 형태입니다. 윤평호님, 누적된 학습 지식의 공유가 가능한지요? 네,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이호숙님은 지금 IBM 왓슨, 다크트레이스, 포트스케일, 스플렁크, UBA, 벡트라 등을 소개받고 있었는데요. 현재 분석은 자동으로 해준다고 해도 대응은 아직까지 사람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보안은 사후 대응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벡트라의 타 제품 대비 강점과 단점은 무엇인지요? 향후 개발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네, 뭐 굉장히 보안 쪽에 네네. 전문가이시고요. 네.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벡트라의 타 제품하고 장점은 일단 머신러닝 관련돼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 전 슬라이드 설명 좀 드렸지만 그 머신러닝의 어떤 뭐 비지도 학습과 지도 학습의 그 성향은 사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점은 또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하이브리드 머신러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좀 차이점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보안 제품 특히나 우리가 기업들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글로벌적으로도 지연화되는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걸 자동화시켜야 되는 요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요.
저희 벡트라는 타 제품에 비해서 아까 그 비지도학습이 가지고 있는 다름을 탐지하는 기능, 그리고 지도학습이 가지고 있는 그 악성을 탐지하는 기능을 네네. 가지고 동시에 머신러닝이 돌아가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말하는 뭐 오탐이나 아니면 과탐이 굉장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적은 인원 또는 전문 인력 비교적 전문 기술이 없는 사람도 빠르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부분이 타 제품하고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로드맵이신데요. 일부분은 또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일부 공유 가능한 부분만 설명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머신러닝의 제품 현재 저희 벡트라는 그 NTA 네트워크 트래픽 애널라이저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을 해서 머신러닝을 적용시키는 기능인데요. 네네. 이제 이 부분들은 보통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들을 탐지하고 차단하는데 아니면 디텍션하는데 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인사이더 트렛 내부에서 누군가가 데이터를 유출해 나가는 행위. 이를테면 뭐 클라우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데이터를 내보낸다든가 아니면 USB를 꽂아서 데이터를 그렇죠. 내보낼 때 네네. 저희가 이번에 추가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로드맵 중에 하나인데요. 아, 그러니까 USB를 꽂게 되면 그 USB 그 포트에서 미세한 그 어떤 행위가 나옵니다. 네네. 네트워크에. 저희가 그거를 분석을 해서 이 USB를 꽂게 되면 이 USB 꽂은 PC부터 1시간이나 몇 시간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모아졌는지를 또 네네. 분석하는 기능이 또 있고요. 또 클라우드 데이터를 내보내게 되면 이 언제부터 어떤 데이터를 모았는지, 누구로부터 네. 모았는지를 또 그 게더링을 해서 사전에 게더링한 정보로 해서 이제 디텍션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다이내믹하게 스코어링이 막 바뀝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확 이 감지도를 늘려서 탐지를 높이는 형태 그런 식으로 진화해 가는데 저희가 향후에 어떻게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그 어떤 그 센서티브나 네. 아니면 피델리티 우리가 그 오탐과탐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드는 형태의 지원이 좀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향후적으로 이제 자동화, 이제 탐지하고 판단은 이제 그 기계가 하고 있으나 이 판단조차도 자동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반영이 좀 개선이 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보안 분야가 이제 이제 해커 있지 않습니까? 그 나쁜 의도가 해커들은 인간들이잖아요. 네. 인간이 원초인데 그거를 이 보안 분야가 결국 앞으로는 인간과 기계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인간이 공격하고 기계가 방어하는. 네, 이제 그게 1단계로 가고 저는 그 다음 기로 보는 게 기계끼리 맞아요, 공격할 겁니다. 맞아요. 이제 그렇죠, 그게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말하는 스카이넷 이렇게 그렇죠. 반영이 될 텐데 기계가 기계가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인공지능의 또 그렇죠. 어두운 모습일 것이고요. 맞아요. 또 우리가 맞아요. 또 잘 활용을 해서 그렇죠. 해커도 인공지능을 또 이용하겠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네. 네. 자, 오늘 질문자를 한 분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마지막에 질문하신 이호승님. 분. 네, 네. 이분이 자, 이호승님은 저희 스태프 이미지에서 본인 이름 그렇습니다. 스태프 이메일 보내시고요. 자,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춰가죠. 네. 네, 짧은 시간 벡트라 네트워크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1년 반, 약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좀 네. 있었습니다. 우리 피디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좀 고생하신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좀 환경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안의 공격자가 진화하듯이 우리 그 대응하는 시스템과 어떤 마인드셋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제품을 소개하고 POC를 하는 과정도 거기에 맞게끔 고객도 대응을 하셔야 되고 네. 또 거기에 맞게끔 더 준비가 돼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안 어떤 컨셉이나 네네. 어떤 테스트 과정을 가지고 이게 새로운 어떤 컨셉들을 맞추기는 사실은 어려운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머신러닝, 기계학습 또한 뭐 비디오학습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네네. 것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 같이 해나갈 수 있길 바라고 앞으로 많은 뭐 응원도 부탁드리고 네네. 또 활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IT 프리 맞추러 가겠습니다. 네.